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한 첫날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정상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분 모두 오늘은 2시간 동안 좀 수고 좀 하셔야겠습니다. 2시간 동안 사실상의 중계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방문했는데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도 당초 잡혔던 일정보다는 더 늦은 시각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시각이 몇 시쯤이죠? 12시 한 30분쯤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을 했고요. 대통령 전용기 도착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랩을 내려온 것은 12시 한 36, 7분 정도 그쯤에 이제 트랩을 내려와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지금 내리는 모습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밑에 지금 계단 트랩 밑에 강경화 장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굵게 가려서 지금 강경화 장관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죠?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예.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직접 나간 것도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빈 방문이 이번에 25년 만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고 그만큼 뭐 예우라든지 뭐 만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다른 공식 방문이나 뭐 실무 방문과는 격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죠. 한미 의장대 사이를 지나가고 이제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윤재 주미대사죠? 예, 조윤재 주미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재국 대사가 나와서 영접하는 것도 저렇게 국빈 방문의 예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네, 조그레 외교부 북미국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틸러슨 장관의 모습이 보이죠. 국무장관이 먼저 도착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왔고요. 멜라니아 여사가 내려올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네. 그 영접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때는 또 선글라스를 벗었네요. 저것도 예의 차원이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멜라니아 여사와 헤어져서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차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헬기를 이용해서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경우에 보통 영접 나온 우리 정부 측 인사들은 바로 그 트랩 앞에서 인사한 것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은 모양이죠. 국무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헬기로 걸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평택 기지까지 동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그 같이 갔던 강경화 장관도 저 마린호를 타지 않고 따로 평택 기지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노선과 상당히 일정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김현욱 교수님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문 일정으로 평택 미군 기지, 험프리스라고 하죠? 캠프 험프리스라고 그러죠.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한 일정을 잡은 것,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연설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연설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한국 측에서 캠프 험프리스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지금 여의도 5배, 5.5배나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뭔가 좀 한미 동맹이 강화 그리고 한국의 기여 부분을 좀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 애시당초 DMZ를 갈까 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매티스 장관이 갔다 왔고 또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로 갔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벌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 찾아가서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병사들과 한미 병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갔습니다. 다시 나오고 있는 장면은 평택 미군 기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마린원 헬기가 도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내리고
영접을 나온 아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겠죠?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 정경도 합참의장인데요. 합참의장이 직접 나갔군요. 우리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직접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합참의장의 어깨를 툭툭 친다고 해서 절대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친근감의 표시다. 이렇게 또 봐야겠죠? 그래야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중계 방송을 한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한미 병사들 향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모습, 박수도 치고 말이죠. 김영민 교수님, 저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갔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최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국가도 미국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스트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지금 던져놓은 메시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본에서는 첫 회동을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는 바로 캠프에 그것도 홈프리스 캠프에서 저렇게 나름대로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모습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고 한미 병사들에게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도착 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 예정됐던 시각들이 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마 조금 뒤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시간이 좀 조정되는 내용의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 석상에 나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평택 미군 기지, 지금 우리나라가 기지 건설 비용 이런 거 다 해서 한 100억 달러 비용 가운데 92%를 네.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에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택 기지 이제 캠프 험프리스의 대통령이 맨 처음에 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앞서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갔단 말이죠. 그건 그만큼 주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데 100억 달러의 92% 정도 우리나라가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5배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주둔 육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입니다. 세계 최대 기지고 첨단 기지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한다는 거는 주한 방위 분담금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그렇게 적게 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또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미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한미 연합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강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어떤 북해 해법이라든지 한미 FTA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해법을 가지고 올 텐데 역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 요구에 대해서 미리 우리도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한미 병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짧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Hello everybody, good food, thank you all. 모두 반갑다, 좋은 음식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점심 식사하면서 비공개로 한 이야기가 육성이 청와대 페이스북 중계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좀 준비를 해서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릴 텐데요. 지금 화면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육성이 담긴 영상까지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피 흘린 진정한 친구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피를 흘린 진정한 친구다. 즉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그런 격언을 염두에 두고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또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장소도 장소고 캠프 험프리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으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발언은 한미동맹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이고 한미동맹의 든든한 초석이자 미래다. 여러분이라는 미군 장병들을 가르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동맹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말은 트럼프는 무역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후에 무역 관련된 멋진 만남을 가지겠다 하면서 역시 동맹보다는 실속을 챙기겠다고 하는 속셈을 미리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은 한미 병사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이 함께 주한 미군 기지를 함께 찾은 첫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미 장병들, 특히 미국 장병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옆에서 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경청을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굳게 악수하고 박수를 치면서 장병들을 향해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평택 미군 기지에서 만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어색함은 없어 보여요.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영접을 했다는 게 상징적인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있어요. 북한은 혈맹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못지않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피 흘렸었던 친구라는 얘기는 혈맹이라는 것을 결국은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0살 때 쓴 책이 있습니다. 예, 40살 때요? 예, 거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보다는 이익과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책 내용에 보면은 나는 거래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큰 거래를 좋아하고 인생에 있어서 거래를 통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느낌을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래 속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그런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첫 만남에서부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안보와 혈맹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속을 차린다는 의미예요. 똑같은 것도 일본에서도 우리가 목격을 했었는데요. 가장 핵심인 것은 안보와 더불어서 통상, 무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출발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한 공식 환영식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공식 환영식 준비는 30일 날도 리허설을 할 만큼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원래 이제 2시 반부터 공식 환영식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됐습니다만은 캠프 험프리스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좀 임박한 것 같진 않아요. 자세들을 보면. 예. 그런데 아마 3시 이전에는 공식 환영식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화동들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청와대 앞마당이죠. 청와대 제일 큰 앞마당에 전통 취조악대도 포함해서 군 의장대와 군 의장대를 비롯해서 군 악대까지 포함한 그런 환영식 준비 인력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공식 환영식 행사 준비를 갖춘 청와대의 모습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오후 2시 반쯤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어야 할 시각입니다만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사들에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2시 50분에서 3시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행사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등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화면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고 예우 준비한 청와대. 최고 예우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외빈이 올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전 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 예우를 하면 이제 국빈 방문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저렇게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고요. 공식 환영식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예포도 쏘고 그다음에 의장들을 사열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의전들이 예정이 열리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캠프 험프리스 일정에 동행한 것 이것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예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들 모습도 보니까는 우리나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어린이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 어린이들이 오늘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두 나라 정상을 환영하는 그 기억들이 정말 오래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석상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 브리핑할지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 동맹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과 함께 격려 오찬을 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험프리즈 방문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이자 시설 배치 등에서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 기지로 건설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 동맹과 철통 같은 공조 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미 8군 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 방문함으로써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주한미군의 안전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캠프 험프리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으로부터 기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 방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평택기지는 한미연합 방위력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벤달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한 데 이어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대통령께서 사상 처음으로 함께 평택기지를 방문하신 역사적인 날이라며 평택기지는 한미 동맹을 향한 영원한 헌신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더 압축적으로 왕관위의 보석 같은 곳이라며 107억 불에 달하는 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부담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벤달 사령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항공 투어를 통해 브룩스 사령관으로부터 똑같은 보고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기여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5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직접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맞이했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브리핑 했습니다.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동맹 차원으로까지 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해서 한미 장병들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한미 장병들, 특히 우리 미국의 장병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appreciation and respect to the service members here today, especially to the U.S. service members.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키우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They say you know your true friends when you are in need, and the U.S. military, the United States, is a true friend who has been with us and who has led with us in our time of need. 여러분은 우리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소식이고 또 한미동맹의 미래입니다. You are the cornerstone and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함께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갑시다. So I hope that we can work together for the peace and security of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l of Northeast Asia.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문재인 대통령 저 발언도 아마 가면서 미리 준비를 했겠지요. 당연히 뭐 준비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덧붙이면 이해하시기에 편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캠프 험프리스가 원래 있던 기지였습니다만은 주한 미군 기지가 전국적으로 한 170여 개 넘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기지들을 캠프 험프리스에 전부 모아놓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40만 평 정도가 되는 건데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옮긴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170개 기지도 다 기능을 그 평택에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그 진행 중 사업의 핵심이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전하는 것인데 그건 올 7월에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된 거죠. 그렇지만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기해서 두 나라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 저 기지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미군 사령관의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평택은 한미, 특히 주한미군의 어떤 헌신을 상징하는 장소고 보석 같은 곳이다. 그리고 지금 윤춘호 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17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 비용, 기지 건설 비용 가운데 92%를 분담해준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 염두에 뒀던 대목 아닐까요? 그 부분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기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결국은 캠프 험프리즈로 트럼프 대통령을 가게 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갔는데 또 어떻게 또 벤달 사령관, 그 8군 사령관이 직접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사령관 입에서 92%를 한국이 기여했다. 여기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옴으로써 아마 이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용산기지, 주한미군기지 방문해서 연설하고 그때는 미국 대통령만 갔고요.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게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많은 한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련된 상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 평택 미군 기지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왜 진보 세력은 평택 미군 기지를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까? 그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평택 기지를 통해서 미군이 갖고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까지도 펼칠 수 있는 제반 기권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기지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지만 결국은 저런 것들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기초가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같이 협력체제를 가져갈 때 평택 미군 기지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나름대로 분열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평택 기지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분산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계기로 정말 포괄적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떠나서 이미 청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을 마치고 조금 전에 평택 기지 떠나서 서울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헬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2시 50분에서 3시쯤이면은 청와대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뭐 다른 곳을 방문했다가 청와대로 방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쯤 청와대에 도착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 용산기지를 먼저 방문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곳에서 헬기가 내리고 그다음에 차량편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청와대에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 부부의 모습, 그리고 미국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한국 대통령 부부의 모습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양국의 정상들을 환영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이네요. 어린 시절에 예전에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할 때면은 거의 서울 시가지에 다 도열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김 교수님도 그런 기억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뭐 저도 동원이 돼서 한두 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도로도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드는 뭐 한국 대통령이 지나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을 때는 거의 이거는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한 행사처럼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은 참 대단한 동원 능력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김 교수님이 기억에 있는 그 방문이 아마 포드 대통령은 아닐 거고 카터 대통령이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방한 때쯤일 카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9살 때인데요. 존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린든 존슨, 네, 존슨.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은. 근데 제가 집이 영등포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용산까지 갔는데 모든 교통편 이제 차단이 돼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존슨 대통령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곤혹스럽고 집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존슨 대통령이었다는 걸 아주 명쾌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온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뭐 정말 태극기 들고 양화대교 그 앞에 줄 서서 뭐 정말 그 환영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1960년대 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린든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역시 농악대까지 나오고 말이죠. 아주 예전 기억이 날 그런 화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봐도 공항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공항에 나오는 모습은 레이건 대통령 왔을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공항에 나간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는 공항 영접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도로나 이런 모습들은 지금보다 열악하지만 환영하는 장면들은 정말 열광적입니다. 당시. 예. 린든 존슨 대통령이 저 모습 보면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겠다 싶어요. 저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이제 뭐 반미 시위라든지 이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은 고마운 나라. 미국 자체는 바로 우리 한국을 구해준 나라. 그리고 6.25 때 직접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규정했던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과 그 당시 60년대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개념 자체가 다르고 상념도 다르고. 저도 기억나는 게 어쨌든 그 도로에 삐라 막 뿌리고 위에서 육교에서 막 이제 그 국민들이 환영하고 이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예. 특히 이제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도 기억이 나는 게 79년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극진하게 환대한다고 합니다만. 그때 위대한 소통가로 불리는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1983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습, 전두환 당시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모습 보입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가 참 미국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을 때도 그 곁을 담담하게 지켰고
특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낸시 레이건 여사가 미국민들에게 알리는 모습 보면서 많은 미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미국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국빈 방문, 바로 저런 부분들이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사적 방문과는 차이가 나는 거겠죠? 영접하는 인사가 어디까지 가서 어느 급의 인사가 영접을 하느냐. 그렇죠. 보통 국빈 방문은 장처관급이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하고 직접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또 영접을 하고요. 만찬 같은 것도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주재를 해서 그것을 대접을 하고 이러한 것들, 예포를 21발 쏘는 게 소위 로얄 살루트,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인사라고 불리는 정도로 그러한 21방이 쏜다든지 그러한 예포 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죠. 아, 로얄 살루트가 그런 뜻이 있군요. 로얄 살루트가. 술 이름만이 그런 이른바 인사, 예우 차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지금으로부터 꼭 25년 전, 저 때가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 이전 마지막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대한민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에는 정원식 총리 부부가 공항까지 나갔고 국립현충원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당시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 교수님? 저 모습을 저는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렇게 좋은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진 건데 왜 이렇게 국빈 방문을 안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핵심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초청자 부담이에요. 초청자 부담이라서 저 수행원 비용까지를 전부 초청자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는 국빈 방문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국빈 간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전적인 의미를 두고 거기다 외교적인 의미도 더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그랬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는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신수단도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4번이나 방문했는데 불구하고 국빈 방문은 아니었고 실무 방문 정도로 마무리됐었던 게 지금 윤해설 의원님 말씀하신, 논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 가장 많이 만난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일까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 가장 많이 만난 미국 대통령. 네.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 나왔고요. 오바마 대통령 나왔고요. 클린턴 대통령.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답 없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래요? 3명의 대통령을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이 딱 그때 걸쳐갖고요. DJ 대통령 임기 말에 거기서 임기가 시작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과도 정상회담하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도 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2명을 만났고요.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청와대는 방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모든 환영식 준비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산 기지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내렸는데 멜라니아 여사는 갑자기 화면에서 영접 인사과 악수를 나눈 다음에는 사라졌어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어디로 간 거죠?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요. 캠프 험프리스 행사에 동행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않고 짐작컨대 용산 기지 인근에 있는 대통령 숙소로 갔을 거라고 갔거나 아니면은 아닌가요?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가서 아마 거기서 지금 열린 행사, 환영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인순이 씨도 보이고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패럴림픽
패럴림픽도 관련한 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같이 있고요.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절을 찾아가서 멜라니아에서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지금 화면 뒤에 보이시죠? 수호랑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륜마크도 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패럴림픽과 관련한 그런 일정에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고 참석한 분들에게 우아하게 손을 흔들고 이제 돌아서는 멜라니아 미국 대통령 부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낀다고 하는 장녀 이방카는 오지를 않았어요. 네,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까지 오고 한국도 들릴 법한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미국 국내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좀 다루는데 좀 전념해라라는 취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습은 이제 일본에서의 모습이겠죠. 일본에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셀럽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거의 유명 인사,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하죠. 지금 일본 떠난 지가 지금 나흘이 지났는데요. 오늘 아침 일본 TV에도 멜라니아 관련 뉴스가 계속 이방카 이방카 관련해서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저런 패션 하나하나에 많은 일본인들이 열광하고 지금 입고 나온 옷은 얼핏 일본 옷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상당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에 주일 미국 대사로 케네디 대통령의 장녀가 그죠? 네. 주일 대사로 갔던 적이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서 주요 동맹국의 대사 인사를 그렇게 한다. 어떻습니까? 네, 뭐 상징적인 효과도 크겠죠. 그 당시 캐롤라인 케네디라고 그 케네디 일가의 그 인사를 주일 대사로 앉혔는데 당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이라든지 보통국가화에 대해서 오바마 당시에는 그건 일본 문제다. 일본이 처리할 문제다. 미국은 환영한다. 이러한 내색을 아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역할의 지지, 일본이 어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겠다. 만약 보통국가가 된 일본이 더더군다나 기여를 잘 해준다면 미국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오바마 정부, 미국이 힘이 빠진 당시에 있어서는 이 미국에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나 역할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보통 국가라고 하면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뜻이겠죠.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정상적인 군대를 가진 국가죠. 첨언하면요. 우리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굉장한 밀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틈을 아베는 정확하게 노려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정말 초밀월 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밀월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초석을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우호 관계를 만들었고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너무 얘가 과다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외교 정치 현실 속에서 최대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치밀함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좀 고려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청와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차량편으로 청와대 정문을 들어서고 나면은 우리 한국군 군악대의 연주가 있을 것이고요. 의장대 사열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청와대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게 될 텐데 오늘 청와대에 도착한 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식 환영식이 예정이 돼 있고요. 환영식이 끝난 직후에 양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을 하고 그 예. 뒤에 이제 배석자들 있는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습니다. 개인적 친교의 시간을 가져서 같이 산책을 한 달 찬 이런 일정이 있고 그 뒤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 다음에 국빈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시간 이상을 청와대에서 계속 있으면서 회담, 환영식, 만찬 이런 일정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한미 정상들의 공동 기자회견 때 보면은 미국 기자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날의 정상회담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미국 기자들은 거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미국 국내 현안들 막 물어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최 교수님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마 한미 FTA라든지 그 경제 무역 문제 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스캔들로 주요 측근들 기소된 것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럴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상당한 질문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번 정도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이 조율돼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상당히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해서 아마 그런 쪽에 상당한 관심 있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평택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저희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Very much. I just want to thank General Brooks and everybody that is working with us so hard on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Terrific people. I had a choice of having a beautiful, very fancy lunch, and I said, no, I want to eat with the troops, and we ate with the troops. And it was good eating. It was good eating, and I tell you, they've done a terrific job. Very impressive, and we have a very strong schedule today, and actually for the next 9 days. As you know, we just got back from Japan, where we had a very successful 2 days. Today we'll be pretty busy, and tomorrow also, and then we head to China, and I look forward to that. There's great cooperation. We have a terrific meeting scheduled on trade in a little while with President Moon and his representatives. And we will, hopefully that'll start working out so that we create lots of job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reasons I'm here. In addition to that, we'll be meeting with the various generals, General Brooks and the various generals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lots of good answers for you over a period of time, and ultimately it'll all work out. Because it always works out, has to work out. This is a very impressive group of people. Beyond facilities, people. These are very impressive people. So, General,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Thank you.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트럼프답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방문해서 좋은 시간 가졌다. 조금 있으면 중국도 간다. 앞으로 9일 동안 주요한 일정이 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통상에 관한 이야기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내가 한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게 잘 해결돼서 미국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원한다. 북한 문제는 여기 계시는 장성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북한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잘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딱 그대로네요. 통상 문제가 한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일본 방문 시에도 저희가 목도를 했고 이미 그리고 중국 방문 시에도 저는 같은 패턴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북한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모든 국가의 공이 이런 패턴이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보다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 이 부분이 얼마나 미중 간의 합의점에 이를지,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지, 이게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렇게 왜 트럼프는 우리가 희망하는 거 안보 문제보다는 저렇게 통상과 미국의 일자리를 얘기를 했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했었던 성과를 내놓고 있지를 못해요. 문제는 내년도에 미국은 바로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속에서 자신이 일정하게 다시 한번 재심을 받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무역 문제, 통상 문제를 압박을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 최고 우선 가치 둘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연구하고 거기에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표현은 여기 계신 장성들로부터 이야기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미 정상 간에 이미 이 이제 북해 해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로드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번 만남이 있었는데 일단 최고도의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을 이끌어낸다. 그런 다음에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한다라는 게 기본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그런 원칙적인 강조는 있을지언정 그런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장선두가 실무선에서 얘기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이제 관점인 것 같고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어쨌든 일관되게 안보 문제도요. 예. 경제적 측면과 굉장히 연계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지켜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실리를 챙기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협상가적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위기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이익의 관점에서 굉장히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아마 그런 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게 아닌가 아까 발언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제 생각에도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돈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적자, 무역 적자 규모를 보면요. 중국하고는 3,500억 달러고요. 일본하고는 700억 달러, 그럼 우리하고는 240억 달러 무역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기약하기 어렵다고 한 위기감을 가질 법도 한데 다만 저게 지금 군사기지거든요. 군사기지에서 지금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트럼프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는 그래도 북핵이거든요. FTA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빼놓고 싶은 이야기일 텐데 정작 지금 트럼프의 방점은 무역에 찍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용산기지까지 헬기로 도착을 하고요. 이제 차량편으로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속보가 방금 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조금 전에는 청와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평택 주한 미군기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보셨는데 이제는 ENG 카메라로 촬영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화면으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화면이 한결 깨끗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평택 주한 미군기지에 있는 주요 미군 장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인사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주한 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미리 자리에 정렬해 있던 한미 장병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궁금한데 뭐 햄버거를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주한미군기지니까는 뭐 햄버거 이런 미국식 식사였겠죠? 그랬을 겁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저기에서 미군 부대에서 첫 식사를 저 식당에서 했습니다. 저 식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캠퍼피스에 있는 식당에서 했습니다만은 미리 배식이 돼 있는 상태 같아요. 미리 배식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일종의 패스트푸드 같은 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메뉴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또 햄버거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본 측에서 아주 정성 들여서 최고급 소고기가 와규, 일본 소고기인가요? 네, 와규도 있었고 또 뭐 해산물도 있었고 4번의 식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베 총리와는 4차례나 식사를 같이 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는 오늘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오늘 국빈 만찬이 유일한 요거까지 합하면 이제 2번이 된다. 그렇겠네요. 예. 2차례가 되겠네요. 아베 총리와는 4차례 식사를 하고 물론 2박 3일 일정과 1박 2일 일정이라고 하는 일정상의 또 차이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가 그야말로 극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할 건 다 했다. 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나서요. 다 대접 받을 거 받고 나서
그다음에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 무역 영 불공정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TPP 재가입 생각하지도 마세요라고 아주 단박에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은 우정,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걸 이제 트럼프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직접 공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더 많은 미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조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 교수님 보기에 말이죠. 미국의 첨단 무기, 장비들을 사달라. 이런 요구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 안보를 경제 논리에 자꾸 연계시킨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어쨌든 이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을 최극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군사 옵션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를 이제 구입해라. 이런 쪽에.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본이 여러 첨단 무기 구입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처럼 북핵 해법이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역시 기본 흐름이 있는 거니까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대한 이 무역 적자 해소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까 평택 기재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자리 문제 얘기를. 예,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넥타이 색깔도 맞춘 것 같아요. 같이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저것도 원래 정상회담 할 때마다 저런 넥타이 색깔까지 다 실무 협상에서 사전에 조율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조율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넥타이를 메고 거기에 내가 이런 색깔을 메면 상대방이 불쾌할 것 같다 하면은 안 메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빨간 넥타이를 상당히 좋아했고 예. 상대방이 빨간 넥타이를 같이 메면 상당히 불쾌했던 그래서 그런 걸 피했던 그러한 의전 사례가 있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원색의 넥타이를 즐겨 매지 않습니까? 붉은색도 상당히 원색의. 그렇죠. 작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TV 토론을 했을 때 거의 붉은 넥타이를 많이 메고 나와서 힐러리에게 뭔가 혐오감을 좀 더 다미넌스를 주려고 했던 그러한 효과를 노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네, 시청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서울 도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청와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는 40분 넘게 일정이 지연된 겁니다. 오후 2시 반에는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공식 환영식 행사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3시 10분이 넘어갔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을 지났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와대까지는 금방입니다. 이제 곧 청와대 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들이 도착하는 장면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는 대로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청와대 본관 앞에서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 공식 환영식 시작을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선도하는 오토바이 경찰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도 오토바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들의 모습이 곧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 앞에 도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통제된 모습이라서 일반인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죠. 저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 한 카트의 그림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대들은 어쨌든 릴레이 시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시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그 집회 신고가 109건이나 돼요. 그중에는 찬성도 있고 이제 반대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의 모습이 이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앞이기 때문에 곧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이
지금 청와대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만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구 앞에서 잠시 차량이 섰고요.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근처 진입 중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안쪽 화면으로 바로 화면이 바뀌어야겠지요. 청와대 앞 도로는 이미 차량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청와대 안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열렬하게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보셨죠? 이제 곧 청와대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보게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타난 차량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은 이제 세종로 광화문 앞을 막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선도 차량들, 수행원들이 탄 차량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탄 차량은 광화문 앞을 막 지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곧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의 모습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교통 통제 이런 모습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서울 도심의 교통이 통제되는 모습. 그만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역시 그래도 기존의 이전 한국의 진보 정부와 미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미 관계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있고요. 호위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 경호차 이렇게 전부 검은색 차량들죠. 미국의 대통령이 탄 차량은 정말 첨단 차량 그리고 그 어떤 총탄이나 포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유명하지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청와대 정문 앞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취약대가 그 앞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 환영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취타대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 앞에서 정렬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도 정지해 있습니다. 자, 취타대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영접을 하고요. 그 앞에서 잠깐의 환영 행사 비슷하게 의식을 치른 뒤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의 길을 터줬습니다. 이제 서서히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타대는 다시 좌우로 정렬해 있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 차를 보내야지. 왜 그냥 집어버려. 조금 전에 보낸 차량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예. 한 번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국빈을 맞이하다 보니 우리나라 취타대가 어쨌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영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앞에서 저렇게 도보로 안내를 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상당히 이색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전통, 우리 고유의 외국 정상 환영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차량 잠깐 세워놓고 했던 것은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 이제 앞에 서서 우리나라 취타대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까지 이제 천천히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호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옆에 우리 전통 복장을 한 우리 취타대의 모습도 저렇게 보면 옛날 호위무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복장이 붉은색의 우리 전통 복장을 한 우리 취타대 또 호위무사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는 예전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우리 장병들의 복장을 한 그런 또 우리 취타대원도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청와대 경내로 막 진입을 했습니다. 정문 이전부터 취타대가 안내하는 모습도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저 모습은 저는 기자를 하면서 외국 정상들 방한 관련한 뭐 기사도 여러 차례 쓰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서서 직접 길을 안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김현욱 교수님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저런 행사를 글쎄요. 트럼프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깍듯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공식 환영식 지금은 우리 전통 취약대가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아마도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되면은 그런 음악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참가, 헤일 투 더 치프인가요? 네. 그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입장할 때, 네. 또 퇴장할 때는 우리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한 미스터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또 연주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비스트군요. 비스트라고 계속 자막에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게 무슨 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차량 잘 아시죠? 김 교수님 비스트라는 뭐 차량. 제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예. 뭐 비스트라고 불릴만 하죠. 예. 뭐 모든 게 방탄이 되고 예. 한번 주유를 하면은 뭐 몇 시간을 갈 수 있다 그러죠. 지금 제가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드렸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방식, 저렇게 우리 전통 취타대가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차량을 안내하는 방식,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외국 정상의 방문이고요. 아마도 외국 정상으로는 대한민국을 방문한 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냥 방문도 아니고 국빈 자격의 방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탁현민 행정관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을 우리 전통 취타대가 앞장서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우리 전통 음악을 연주하면서 안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은 취타대 선도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청와대 경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경내로 막 들어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본관 앞에서 맞이하게 되겠죠. 취타대가 이제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고 이제 취타대가 길을 터준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악 연주도 이제 중단이 됐고요. 차량이 길을 터줬기 때문에 이제 차량이 청와대 본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차량에서 내리게 되고요. 이제 음악은 우리 전통 음악에서 우리 군악대의 연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장엄한 연주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노래가 혹시 헤일 투 더 치프인가요? 글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청와대 본관 앞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화면은 지금 멀리서 잡히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에 차량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내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예, 보입니다. 저 왼쪽 화면 한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호원이 먼저 차량에서 내렸고요. 경호원이 이제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정말 열렬히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로 마주 앉고 인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김정숙 여사도 멜라니아 여사 보는 게 처음이 아니죠? 지난 6월에 워싱턴 방문했을 때 또 그때 만났던 적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뭐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까 생각했더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도착했을 때 복장 그대로인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같은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한마디 하고 있는데 육성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 손님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가운데에 서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양쪽에 서서 도착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식 환영식 행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공식 환영식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 환영식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 이제 두 대통령 내외가 그 잔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헬 투 더 취입이라는 노래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찬가라는 노래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 노래에도 가사가 있더라고요. 당신에게 위임한 책무는 이 나라를 보다 운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가사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찬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양국 우리 군악대 연주와 함께 양국 의장대도 사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대통령 부인도 공식 환영식 행사에 함께 참석합니다.
공식 환영식 행사의 첫 일정으로 양국의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관례상 우리나라를 방문한 손님이죠.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 국가가 먼저 연주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애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의전 사열 준비 끝. 이제 양국 정상의 의장대 사열이 있겠습니다. 사열 준비 끝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장대 사열이 끝났습니다. 우리 군악대 연주에 이어서 또 기타대 전통 국악이 연주가 되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고요.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두 정상이 여러 차례 거수경례로 의장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는 공식 수행원들과의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 강요들과 악수를 나눈 모습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막 악수하는 모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장관들에 이어서 바로 청와대 주요 수석 비서관들, 실장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 보이고요. 한미 FTA 때문인지요, 김현정 총상교섭본부장의 모습도 바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정 총상교섭본부장이랑 악수한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만의 착각일까요? 장하성 실장 같은데? 예, 정우영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우영 안보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악수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저 멀리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한 비서관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평소에는 넥타이 쉽게 맸는데 오늘은 유난히 넥타이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 신경 쓰면서 상당히 공들여서 넥타이를 맸다, 이런 얘기도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보이고요. 주영훈 경호실장과 이제 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바로 뒤를 이어서 공식 수행원들과의 악수를 이제 다 마치고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 측 공식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매티스 국가안보보좌관의 모습도 보이죠? 네. 벤 메스터 네, 국가안보보좌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미국 측 공식 수행원들의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미국 측 공식 수행원들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한 미국 대사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대리 대사입니다. 예,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아마 대사 대리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주한 미국 대사 선임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정부 같았으면은 벌써 있을 지금 수 없는 일일 텐데 9개월째 말이죠. 공석 상태예요. 예.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빅타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기사는 나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 근데 뭐 워싱턴 DC에서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아마 절차상의 문제, 의회에서 이 뭐 컨퍼메이션이라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올해 중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식 환영식 때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일반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전용 공식 입장곡인 Hail to the Chief, 미국 대통령 찬가를 연주했고요. 이제 양국 정상이 퇴장할 때도 처음으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가 헌정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음악이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모습은 옛날 사극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전통 관료들이 마치 그 조선시대의 왕이 지나갈 때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처음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식 환영식 행사 또 우리나라 도로를 지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맞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뇌리 속에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두 대통령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포랄지요? 예. 이런 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그런 건 없는 걸 보니까 그 생략이 된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건지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포가 분명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어요. 그리고 공식 환영식 때 원래 예포는 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는 아니고 네.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 행사가 열렸으니까 여기서 예포가 쏘아졌어야 하는데 예포가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양국 정상의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정들이 한 30분 넘게 늦춰졌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4시 반쯤이면 공동회견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생각에는 오후 6시쯤 돼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정상회담 시작됩니다. 최 교수님. 예.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상회담 시작되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이야기했습니다. 통상 얘기는 뭐 이제 중시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북핵 해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시아 순방은 아무튼 북한 문제의 평화적 정착이 중요하다는 말을 일본 방문 때도 했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북핵 해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상이 이미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조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다. 그래서 어쨌든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입장 확인이 있을 거고요.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북 군사 옵션 같은 것들을 강조할지 정상회담에서 우리와 이제 입장은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어쨌든 뭐 그 입장은 같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어쨌든 강경 일본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통상 압박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한 무역 적자가 미국으로서 이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인사말 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육성이 만약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나기 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사진 촬영했는지 김 교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주요 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요.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강하고 이 사람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거래 기술 속에서 핵심이라는 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3불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없고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그리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떠나면서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틈새를 활용해서 무역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상외로 지금 얘기하는 한국, 미국, 일본과의 협력 체제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결국은 한중 균형 외교 속에서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공식 환영식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예포는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울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 오고 있고요. 공식 환영식에서는 그래서 예포는 별도로 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방명록에 인사말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그 부분도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4시 반쯤 정상회담을 끝내고 10분 정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 다음에 4시 45분쯤에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일정이었는데 아마 모든 일정들이 5시 15분은 넘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많이 이야기 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이 굉장히 의외고 그다음에 또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돌출 발언이랄지 아니면 돌출적인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는 회담 자체도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통상이 내가 한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2탄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두 정상이 서로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아나갈 걸로 보십니까? 글쎄,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에게 무역 관련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일본 아베는 전략적인 미국의 전략적인 노예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할 말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무역 문제 관련된 트럼프의 어떤 공세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열려있는 그리고 공정한 무역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데미지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오기 전에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DMZ 방문이든지 아니면 맥메스터가 얘기했던 군사 옵션 논의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군사적인 옵션을 만약 거론한다면 이것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율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오히려 통상 부분처럼 갭이 큰 부분에서의 조율보다는 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사들 앞에서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주한미군 기지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이 준비가 되면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임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했던 이야기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죠. There's great cooperation. We have a terrific meeting scheduled on trade,
in a little while with President Moon and his representatives. And we will, hopefully that'll start working out so that we create lots of job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reasons I'm here. In addition to that, we'll be meeting with the various generals, General Brooks and the various generals,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lots of good answers for you over a period of time, and ultimately it'll all work out. Because it always works out, has to work out. This is a very impressive group of people beyond facilities.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통상 문제 이야기할 것이다. 이 문제 잘 해결해서 미국에 보다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보고 받을 것이다. 북한 문제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잘 해결될 것이다. 통상 문제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이 없이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찾아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는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한미 장병들, 특히 우리 미국의 장병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appreciation and respect to the service members here today, especially to the U.S. service members.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키워진 진정한 친구입니다. They say you know your true friends when you are in need, and the U.S. military, the United States, is a true friend who has been with us and who has led with us in our time of need. 여러분은 우리 한미 동맹의 아주 든든한 소식이고 또 한미 동맹의 미래입니다. You are the cornerstone and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함께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갑시다. So I hope that we can work together for the peace and security of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l of Northeast Asia.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진정한 의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피 흘려준 친구가 바로 미국이다. 여러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동맹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 정상이 단독 정상회담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쯤 뒤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그거 마치고 나면은 이제 공동기자회견이 있고 그 사이에 산책과 차담회가 간략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정돼 생략될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일정이 제 늦춰지고 있으니까. 생각에는 일부 일정은 생략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우리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굉장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들인 일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언사로라도 여기까지 나와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한미 동맹의 상징인 그다음에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간 캠프 험프리스가 와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런 외교적 언사가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도널드 트럼프를 맡고 있는 거죠. 자연히 도널드 트럼프를 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가 미처 확인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또 주고받은 이야기 과정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확인이 되고 현장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은 시작됐고요.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뒤면은 확대 정상회담 시작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상당히 많습니다. 세 분이 한마디씩 해주시죠.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할지. 기대 부분은 역시 북한 핵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군사 옵션 얘기도 나오고 제재 얘기도 나오고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또 평화 얘기를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해서 남을 것이고 그 이견이 실질적인 협상에서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내일 진행되는 국회 연설 내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죠? 예, 김 교수님 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입니다. 외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균형 외교가 있고 동맹 외교, 자주 외교, 신뢰 외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할 것은 동맹 외교와 더불어서 신뢰 외교입니다. 이것이 균형 외교, 자주 외교랑 혼동이 보면은 상당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맹 외교와 신뢰 외교에다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맹 외교와 신뢰 외교에 중점을 둬야 된다. 김현욱 교수님께서 내일 국회 연설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은요? 역시 한미 간의 그 한반도 북해 해법도 약간의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거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문제고 만에 하나 이제 최근에 산불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트럼프의 간접적인 얘기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조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뉴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오뉴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절기는 오늘부터 겨울로 들어갑니다. 지금 한반도에 겨울이 올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과 이른바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또 다른 겨울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봄을 몰고 오는 중요한 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나오는 음악은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인 김영석 씨가 작곡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연주된 곡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